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밌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요즘 오페라 주의로 바쁘시죠? 네, 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학생들 예쁘고 네.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람은 굉장히 큽니다. 어쩌면 제 예견대로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피아니스트에서 음악 코치에서 네. 이제 지휘자로. 어, 와, 데뷔 아닙니까? 뭐 오페라 데뷔. 그렇죠. 아, 이 오페라 지휘는 정말 특화된 부분이죠. 네,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가수마다 또 지휘도 디테일하게 다르게 또 바뀌고. 네. 예. 어떻습니까? 좀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요, 부끄러워는 아니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도 어떻게 뭐 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잘 알 수, 피아니스트일 때보다 더 시야가 넓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러 사람과 이렇게 협업한다는 게 그게 이제 더 깊어지는데 그 재미를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얘기로 네, 솔직히 지휘자에 대한 뒷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네. 코치. 반성 많이 했어요. 그럴 것 같아서. 저랑 왜냐하면 같이 일하셨던 지휘자님들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너무 사랑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죄송합니다. 이래서 사람을 해보지 않으면 감히 네, 왜냐하면 가수로 있을 때는 지휘자 왜 템포가 저렇지? 그런 이렇게 게 나한테 있어요. 안 맞춰주고. 맞아요. 그 코치 때도 그렇잖아요. 지휘자님들께서 예. 이렇게 공연 준비하시면서 의견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제 안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여러 상황을 또 보면서 말씀드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어쩔 때는 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고 또 되게 즐거울 때도 있는데 아무쪼록 저의 결론은 반성하고 깨닫고 제가 이제 뭐 우리 마이스트로 정명훈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지휘자들과 일을 했었는데 너무나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참 피아노 한 대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금관악기를 말씀드렸어요. 네. 금관악기를 솔로로 연주한다고 물론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금은 특색이 있는 악기 트럼본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다비트라는 사람의 트럼본 콘체르티노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곡을 오늘의 주제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사실 금관악기가 여러분 플룻은 금색으로 생겼지만 사실 목관 악기 계열에 들어갑니다. 그 네. 원형이 이제 목재로 되어 있고 금색을 입힌 것이지 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금관 악기들은 독주 악기로서 오케스트라 앞에서 협연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뭐 소나타 이런 작품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으나 사실은 이 음악 무대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또 연주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본이라는 악기를 재조명하면서 또 좋은 레퍼토리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금관 악기 중에서 가장 많이 연주해 본 게 이 트럼본이라는 악기. 그래요? 네. 트럼본에 연주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 제 인생을 바꾼 악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네. 고등학교 이제 입학 시험에 합격을 하고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 선배 누나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예. 트럼본을 하는 누나인데 네네네. 네가 신입생으로 들어온다며 너 들어오면 이제 본인의 시험 반주나 이런 거를 해달라고 피아노를 쳐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예, 예. 이제 그런데 그 누나가 고등학생 때 이미 부산음악 콩쿠르나 서울대학교 콩쿠르에서 다 우승을 했던 잘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런 누나였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저 정말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트럼본 협주곡 이 콘체르티노 이 곡을 이제 그 누나에게 받고 연습을 해가지고 레슨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 누나 선생님 앞에서 연주를 선보이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태양이 말고 다른 피아니스트랑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너무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렇게 악기랑 같이 본격적으로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17살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상처를 받았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죽도록 연습해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오, 그래서 이제 그 선배와 함께 연주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뭔가 금관 악기에 대한 세계가 좀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17살 때요. 17살 때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절대 거절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약간 생각을 했었던. 그리고 바이올린도 있고 성악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지만 이 금관 악기 반주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소리가 크기 때문에 볼륨을 또 크게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피아노 부분도 굉장히 어렵게 작곡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많은 깨달음을 준 그런 작품이고 하지만 이 트럼본 레퍼토리에서 이 작품이 아주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기에 멜로디가 참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이야. 그 지금 관악기도 반주 경력이 있고 네. 현악기, 네. 성악은 물론이고 네. 주전공이니까 네. 모든 악기를 다 타악기도 했습니까? 타악기는 같이 연주는 했어요. 타악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반주도 하고 멜로디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번스타인의 작품을 이제 콜라보레이션 한 적이 있어요. 볼륨 조절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관악기가 소리를 좀 더 사운드를 네. 좀 크게 내줘야겠죠. 그죠. 관악기 소리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물론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덩치가 작은 악기도 사실은 이제 연주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볼륨이 되게 큽니다. 이게 소리가 작은 게 아니라 그 명료성이 더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달력이 있는데 이 관악기는 실제로 이 데시벨 자체도 굉장히 높죠. 정말 우리나라 그 연주자 중에 정태영 선생님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요 초대석에 네.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네, 뭐 네. 클라리네티스트, 플루티스트, 뭐 바이올리니스트, 비올리스트 다 나오잖아요. 네네. 반주 선생님들이 커머니스트들이 그 악기만 합니다. 아 그렇죠. 그 악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맞아요. 클라리넷 반주만 하는 분은 클라리넷만 해요. 예를 들어서 네. 제 친구가 홀은 반주에 특화돼 있어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홀은 콩쿠르 가면 걔만 반주하고 있대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특화가 돼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저도 사실 뭐 한 70%는 성악이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는 더 많은 경험을 했었죠. 원래 성악 안에서도 또 네. 구분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바리톤 반주만 하고, 누구는 테너 반주만 하고, 누구는 소프라노 반주만 하고, 누군 독일 가곡 반주만 독일만 하고, 하고 오페라만 하고. 그런 거 있죠. 근데 저는 호기심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본 콘체르티노를 꼭 소개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곡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페르디난트 다비트 언제 태어났습니까?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1810년에 태어났는데 네. 유복한 유대계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유대계 가정들이 유복한 가정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인데요. 부잣집 아들. 예. 그런데 네. 다른 또 부잣집 아들과의 연관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다비트가 태어났던 이 집에서 네. 1년 전에 또 다른 부잣집 아들인 멘델스존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멘델스존은 우리 부잣집 아들의 상징 아닙니까? 음악계의 최고의 상징이죠.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라이프치히에서 만나서 음악적인 동료가 되었고 같이 연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평생 동안 서로의 음악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관계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비트의 부친은 유대계이면서 상인으로서 성공을 하셔서 부를 축적하셨고 그리고 누나는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비트도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겠죠? 이제는 예, 좀 진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네.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정경 교수님도 저도 또 뭐 다비트도 멘델스존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음악적 재능은 다 드러냈긴 했거든요. 근데 이 다비트 역시 신동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바이올린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슈퍼라는 뭐 위대한 작곡가이자 음악가인 이 사람에게도 사사를 했고 그리고 1825년에는 이제 누이 루이즈와 함께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코펜하겐이나 베를린,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등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1826년에는 베를린에 있는 극장의 관현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입단을 하게 됐는데 이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멘델스존과 더욱더 친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까지 진출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러시아까지 간다는 것은 당시에 이런 젊은 연주자가 유럽 투어가 물론 이 시대 때 있었습니다. 리스트 같은 사람들도 전 유럽을 다니면서 연주를 했는데 네. 러시아까지 가는 것은 뭐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이 다비트라는 음악가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자,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음악 활동에 영향을 좀 받았겠는데요.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네. 이 다비트가 눈에 띄게 정착한 도시가 바로 라이프치히입니다. 이 라이프치히는 지금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인구가 한 3, 40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자주 방문하고 있는 도시인데 멘델스존이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이제 지휘자로 부임을 했어요. 네. 지금도 이 오케스트라는 활동을 하고 작년에도 우리나라 내한을 했었어요. 이곳에 다비트가 악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악장은 오케스트라 전체를 이제 지휘자와 함께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가 다비트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겠죠. 그래서 멘델스존이 지휘자이고 또 이 도시에 슈만이라는 위대한 작곡가가 또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다비트는 오케스트라의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이 독일 작곡가들이 뭉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프치히 음악원 지금도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바이올린 초대 교수로도 활동을 했고 나중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바이올리니스트 다비트는 어떤 음악가였습니까? 그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아주 유명해요. 네. 그 곡을 작곡할 때 멘델스존이 이 다비트에게 테크니컬한 바이올린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 전체에서 가장 신뢰가 두터운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초연한 사람도 다비트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삶이 화려한 만큼 어떤 음악 활동이 삶과 이렇게 맞닿아 있고 그렇지만 자녀들과 함께 산행을 하던 중에 예. 심장마비로 63세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오케스트라에서 악장, 네, 또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자, 네. 또 교육자 등 이력이 여러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다비트도 음악계의 많은 팔방미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케스트라 악장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교수로 활동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감상하게 될 작품을 작곡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음악을 편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자라는 직업이 예. 우리 청취자들께는 음악에 어떤 편집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악보들을 모아다가 특히 전 세대의 악보를 가져다가 연구를 하고 출판사에서 출판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조정하고 왜냐하면 전 세대이기 때문에 표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연주 기법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또는 연주자들이 악보를 구입하는 연주자들이 연주하기 쉽게끔 손가락 번호를 이렇게 써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을 하는 게 편집자들인데 이 바흐의 무반주도 편집을 해서 출간을 했고 그리고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도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악보에는 다비트가 편집을 했다라는 이런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쇼팽의 악보를 구입할 때 어느 버전을 구입하는가라는 막 고민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도 재능을 보였다는 것은 다비트가 학자적인 면모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작곡가로서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다른 작곡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작품을 남긴 건 아닌 것 같아요. 4, 50곡 정도 되는데 바이올린 협주곡은 당연히 남겼고요. 그리고 또 12곡의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변주곡도 남기게 되고 현악 6중주 같은 곡들 남겼어요. 그리고 오페라와 교향곡도 작곡을 했는데 그 악보는 현재 분실돼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작곡을 하셨던 분입니다. 좀 아쉬운데요. 분실된 악보. 언젠가 찾을 수도 있고 진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실된 악보를 네. 만약 찾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빵 터트려야 되니까 찾았는데 오픈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를 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묵혀놨다가 그런 작품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조성진 씨가 모차르트의 그 미발표곡을 맞아요. 연주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몰라요. 모차르트 야. 재단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발견이 된 다음에 네. 이제 회의를 하겠네요. 이 작품, 진이 확인해야죠. 진이 확인하고 이 작품을 발견한 다음에 어떤 연주자에게 맡길 것인가. 그리고 되게 중요하겠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곡들 뭐 중에서 사실 그 작곡가 곡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때 맨델스존도 맨델스존의 누나 파니 맨델스존이 이제 여성으로서 자기 작품 아니고 동생 작품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그랬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곡인 트럼본 콘체르티노를 더 자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이제 좀 악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본 어떤 악기입니까? 저는 관악기들을 생각할 때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인류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악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뭐 동화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소라 같은 거 이렇게 부는 그림 같은 거 있거나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놀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인류가 거의 가장 처음 연주했던 악기가 관악기인데 이 트럼본도 굉장히 역사가 깊고 또 다채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쓰이던 악기는 아니었습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는 교회에서 보통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이 관악기의 모양과는 조금 달랐겠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트럼본 앙상블이 전문적인 연주 어떤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약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이 가톨릭의 미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미사에서 어떤 효과를 주는 음악으로서 담당을 했고 그리고 금관 악기들 중에서 이 트럼본이 사람의 목소리 특히 바리톤의 음성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테너 음성 얘기할 때 카루소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황금 트럼펫의 소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톤의 목소리는 트럼본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창과 함께 그 미사에서 거대한 합창과 함께 울릴 때 이 트럼본의 매력이 굉장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오페라에서도 트럼본이 자주 등장하고 또 베토벤도 트럼본의 혁신에 기여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본이 볼륨이 크고 적당한 저음에 또 우렁차기 때문에 극적인 장면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모차르트는 교향곡에서는 트럼본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오페라에서는 썼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이 돈 조반니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장면. 그러니까 막 정말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이 트럼본을 사용했다고 하고 마술피리에서도 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장면에서 트럼본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극음악에 어울리는 악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 트럼본을 적극적으로 혹시 활용한 작곡가 또 누구 있습니까? 네, 베토벤도 있고 슈베르트도 있고 슈만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대가 지나서 근현대로 들어오면서는 이 트럼본이라는 악기를 독주 악기로서도 활용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트럼본 연주자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트럼본을 그냥 어떤 단체 속의 악기에서 솔로 악기로서의 그 가능성을 열어준 인물이 있는데 바로 크바이서라는 사람입니다. 이 크바이서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비올라 수석이었는데 트럼본으로도 유럽에서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악기 다 너무 잘했던 사람이고 슈만이 이 사람을 두고 트럼본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와, 그런 극찬을 받았습니까? 네. 자, 그럼 다비트 트럼본 콘체르티노는 크바이서를 위해서 작곡된 곡이었나요? 네, 다비트도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 있었고 어허. 이 크바이서도 있었으니까 네. 직장 동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1837년에 이 직장 동료를 위해서 트럼본 콘체르티노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연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열렸고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실 맨델스존이 크바이스를 위해서
작품을 써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멘델슨이 좀 바빴대요. 음악 감독이기도 하시고 또 작품도 쓰고 연주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곡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비트한테 부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크바이서가 이 작품을 여러 차례 공개적인 무대에서 연주하면서 트럼본이라는 악기가 오케스트라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에 전면에 나와서도 화려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라는 면을 알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 다비드의 트럼본 콘체르티노 우리가 들어보기 전에 세 악장 아닙니까? 악장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사실 세 개의 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보통 세 개의 악장이면 이 낭만 시대에는 최소 30분이 넘습니다. 4악장일 경우에는 뭐 40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보다 조금 더 시대가 흘러서 근대로 오게 되면 5악장까지 나오고 거의 연주 시간이 1시간에 달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콘체르토라는 이름은 사실 협주곡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콘체르티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용어로 말 끝에 무슨 이노가 붙으면 조금 그 원 단어를 약간 귀엽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태양이 있다. 그런데 뭐 태양이 이노 뭐 이렇게 이노를 붙이면요. 조금 할머니들이 손자를 조금 귀엽게 말할 때 약간 이야기하거든요. 미니비 느낌이군요. 그렇죠. 아하. 우리 국어에는 그런 표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름 자체를 변형해가지고 붙이는 그런 말이 잘 없는 것 같은데 그 이탈리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젊은이면 조바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선생님이 저한테 조바네라고 하지 않고 항상 뒤에 또 다른 말을 붙여가지고 어린애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콘체르티노는 40분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러닝타임이 한 반 정도로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서 3악장을 나누자니 조금 시간 배분이 애매했을 거예요. 이 다비트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악장에서는 이 트럼본이라는 악기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뭔가 장엄하고 또 화려한 주제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달콤하고 부드러운 주제도 있겠죠. 그리고 2악장은 오늘 감상하실 텐데 마르차 푸네브레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장송 행진곡입니다. 그래서 유럽 음악에서 이 장송 행진곡, 그러니까 장례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만큼 무겁게 이어지는 행진곡입니다. 그리고 3악장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그 장례 행렬이 결국에는 뭐 희망 또는 약간 인생의 환희 쪽으로 변해가는 이미지를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긴 터널 끝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을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기도 하고 또 트럼본의 악기가 사실 덩치가 있고 볼륨이 크다 보니까 얼마나 빠를 수 있을까? 사실 덩치 큰 차가 작은 차보다 빠르지는 않잖아요. 스포츠카보다 빠르지는 않은 것처럼 플룻보다 이 트럼본이 빠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트럼본도 충분히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또 그 볼륨을 잃지 않는 그래서 이 세 개의 악장이 굉장히 트럼본이라는 악기의 매력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감상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시죠. 여러분 트럼본의 소리를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전면에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경우는 많이 접해보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트럼본이라는 악기를 유심히 들어보시면서 이 뭐 장엄한 소리가 종교 음악 안에 들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또는 오페라의 극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을까를 상상해 보시면 오늘 작품에서도 재밌게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2악장에서 3악장으로 이제 변화할 때 장송행진곡에서 어떻게 빛으로 이동하는가도 유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상해 보겠습니다. 페르디난트 다비트의 트럼본 콘체르티노 작품으로 4, 2악장 장송 행진곡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스를 트럼보니스트
크리스티안 린드버그, 레이프 세게르스탐이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페르디난트 다비트의 트로먼 콘체르티노 작품으로 2악장 장송 행진곡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터소를 트럼보니스트 크리스티안 린드버그와 레이프 세게르스탐이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지금 딱 보니까 오늘 우리가 소개한 페르디난트 다비트의 트로먼 콘체르티노, 이 트로먼 연주자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솔로곡이었는데요. 소중한 솔로곡이고 또 그들의 이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만나게 되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오디션이나 입시나 콩쿠르에서 항상 이 곡이 지정곡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선곡해서 들었는데 네. 이거 라이브 연주예요. 그런데 정말 연주 잘하는 거 있죠. 새삼 밤베르크 심포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유럽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밤베르크에 많이 정착을 하셨고, 그래서 뭔가 이 슬라브의 사운드가 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오케스트라예요. 그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새삼 연주를 너무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CD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정말 힘든 곡인 것 같아요. 또 우리 태영세님이 17살 때 이 네, 곡에 이제 반주로 참여해서 거절당했던. 상처를 받았던 너 얘기까지 오지 마라. 있으니까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 너 오지 마라. 그 선배 형 중에 되게 피아노 잘 친 형이 있었어요. 그 이제 모 대학 또 피아노 전공하시고 지금 음악 교사로 일하고 있는 네.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학교 모든 반주 다 하고 있었거든요. 또 이강구도. 근데 그 형은 정말 잘 치는 형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형을 콕 집어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태양이 너 하지 말고 걔 데리고 와라. 걔 데리고 와라. 네. 저는 솔직히 트럼본 하면 추억이 하나 있는 게 네. 군악대 있었을 때 이 성악병이 모든 행사에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진이 있을 때 뭐라도 해야 되죠. 그럴 때 트럼본을 듣고 로봇으로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립싱크로요? 이 립싱크로. 왜냐하면 키가 크고 왠지 트럼본 잘 불게 생겼잖아요. 근데 팔은 맞춰야 되잖아요. 그거 아주 세밀하게 맞춰야 됩니다. 앞은 보고 있지만 눈동자 옆을 보면서 맞춰야 됩니다. 재밌네요. 그러다가 너무 불고 싶은 거예요. 네. 한번 불었다가 네. 그 뒤로는 얘기하지 네. 않겠습니다. 밤이 무서웠습니다. 자, 다음 주엔 추석 특집이 방송에서 한 주 건너서 우리가 만나죠. 네, 맞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태양샘 보내드리면서 라마니노프의 편의업주곡 2번 2악장 크라이슬러가 편곡한 라마니노프의 기도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모와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로포노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